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적의 행동들. 어제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팔순이 넘으셨는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건네신 한마디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매일 아침 눈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이뤄야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소중하고 가족의 안부 전화 한 통이 하루를 채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매일 웃으며 사시고 어떤 분은 불평과 후회로 하루를 보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나이 들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행동들 말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숨부터 쉬거나 오늘 할 일을 걱정하며 일어납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밤새 잠도 설쳤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다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감사부터 합니다. 오늘도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한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에 그분은 몇 년 전 큰 병을 앓았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달을 보내며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 경험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 모든 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선물처럼 느껴져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심지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우울함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감사할 거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움에 시달리는데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큰 것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찾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손주가 전화해서 좋아하는 반찬이 식탁에 올라와서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서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답니다. 별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맛있었던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것,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던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하루가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신기한 건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니 불평할 거리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졌죠. 감사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쌓인 것들이 많습니다. 상처도 많고 원망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원망이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용서하는 법을 압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에게 큰 고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죄책감과 자책이 수십 년간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자책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가족들에게 더 나은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붙들고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아주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원망과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힘든 건 나예요. 놓아주는 순간 자유로워져요. 용서와 함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과는 대화가 잘 안 되고, 배우자와는 갈등이 생기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관계에 투자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마음을 엽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과거의 틀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멀어져 지내던 옛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오해와 다툼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하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서로 기다리다 보니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70번째 생일을 맞으며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존심 따위 버리자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데 후회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 내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의 감동에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후회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과거의 오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웃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제는 자주 만나요. 남은 인생을 함께 즐기기로 했어요.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잔소리하지 않으면서도 조언을 구하고,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은퇴 후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집에만 있으니 서로 답답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각자의 취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등산 모임에 나가고 아내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갖게 되니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저녁에 만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관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몸이 무겁고 귀찮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노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매일 몸을 움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80대의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걷다 보면 이웃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가끔 함께 걷기도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걷는 동안은 머리가 맑아져요. 걱정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걷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움직임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거나 운동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식욕도 돌아옵니다. 또한 움직이면서 세상과 연결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걸으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이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움직임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70대의 컴퓨터를 배운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키보드도 낯설고 마우스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심지어 블로그도 운영합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살아온 시대의 모습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찾아와서 댓글을 남기고 응원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손주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보람돼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움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외국어를 배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